풍문으로 들었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내 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시장이 휴식 구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휴식 구간인데, 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저희 채널 고정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그동안 코스피가 강력하게 반등이 한번 나온 후에 최근에 한 2주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휴식 구간 가운데 휴식 구간이라고 하면 계속 약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봉과 양봉을 반복하면서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하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휴식 구간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조금 쉴 때가 왔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단 종목 장세는 지속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슈에 맞춰서 수급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최근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코스피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온 것 같고 다우지수도 강력하게 상승해서 저항 구간에 도달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가 상승의 끝인 것이냐, 지금 이렇게 쉬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풍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 돈줄 풍문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증 남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위에 보시면 문자 샵 3989 이재선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점, 나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남겨주셔도 되죠. 항상 남겨주시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 지수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어려운 구간을 보냈습니다. 자, 미국의 강력한 긴축을 앞두고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2월 하순부터 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 전쟁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어려운 모습을 보였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 자연스럽게 하락이 나왔다. 자, 6월 달에 제가 그래도 반등 시그널은 하나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6월 23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소간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나올지언정 반등이 한 차례 나올 겁니다.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반등구간이 나온다. 1차 목표치는 어디다? 255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사이가 될 텐데 어디까지 가느냐는 반등 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500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가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만약 2550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현금 확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 후에 조정을 받을 거라는 것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긴축을 시행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이 CPI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8.8%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까지 조정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영국에서
갑자기 감세안을 들고 나와서 시장을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파운드화가 요동을 치고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고 유럽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매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발악재로 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 이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되었죠. 영국은 총리가 교체되고 감세안은 모두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다. 2300포인트까지만 회복되면은 이제부터 기존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돌발악재 때문에 밀렸던 구간 회복된 것이고 여기부터가 진짜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데드캣 바운스로 해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상승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에이 밀렸으니까 한 차례 올라오겠지 정도는 주식시장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거 뭐냐? 올라왔다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는데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년에 더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상승 초입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강력한 조정을 이끌었던 거는 사실 미국의 긴축이었죠. 긴축. 긴축. 자, 이 긴축 정책이 천천히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차곡차곡 올라갔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긴축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시행했다. 0.5% 이 부분만 해도 빅스텝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상 0.75%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제로금리에서 지금 현재 금리는 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미국의 금리 목표치는 어디까지였죠? 상승의 목표치는 4% 초중반이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12월에 한 번만 올리면 0.25만 올려도 목표치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12월에 끝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0.25가 아니라 0.5% 가능성이 현재는 높고요. 자, 그러면은 6월 달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9월 달이 되니까 4% 후반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5%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금리는 5에서 5.25%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미국의 긴축. 자, 이번에 0.5%를 인상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긴축이. 내년 상반기에는 긴축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CPI 지수가 너무나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앞자리가 7로만 바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7.9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7%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물론 이번에는 안 좋게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략적 비축유 풀고 미국은 가솔린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 된 것이고 아마도 이번 달까지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12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유지된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긴축 속도가 완화되고 내년에 상반기에는 끝난다. 금리 인하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추후의 일입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시장에는 호재가 된다. 악재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가 되고 두 번째, 이건 아직은 심증이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에 이 전선에 조금 다른 방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러시아가 당연히 세계적인 강국이니까 이 전쟁도 유리하게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좀 강압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영토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공세를 펼치면서 크림 대교를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공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제안을 하죠. 평화협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상 제안이고 우크라이나는 무시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누구 무기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나토의 무기를 지원받아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지원을 받아야 재건을 할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재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축하는 지금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10가지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10가지를 제안하면서 러시아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휴전해 주겠다. 인신을 쓰고 있지요. 전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봄 정도에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겨울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 시장을 가장 크게 강력하게 강타했던 두 가지 이슈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기 시작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자, 중국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 맥을 한번 딱 끊어놓은 상황이죠. 근데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내년 정도부터는 중국의 성장률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중국이 봉쇄를 풀고 더 활개쳐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게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가능성만 내비춘다라고 해도 중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증시 양호해질 수 있다. 미국, 유럽 양호해지는 시그널 이미 나오고 있다. 여러분, 꼭 연말 랠리가 아니어도 연말 랠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말 랠리가 아니어도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우려감이 해소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자신감 있게 보시고 기존처럼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상승 초입 구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내년 상반기 목표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걸 보면은 코스피 목표치를 2650, 2750 정도까지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왜냐?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2100포인트 때. 2100포인트를 위협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무슨 2100이냐 지금 전저점도 깨지고 여름에 만들었던 저점도 깨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추가하라고 N자형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 영국의 문제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열흘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부자 감세안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2650, 2750 지금 2500까지 한번 올라왔다 쉬고 있죠. 지금 보면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400대니까 200포인트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해 보이죠? 2100대하고 지금하고는 심리적으로 달라지셨을 겁니다. 이런 대응 전략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까지 진행해드리니까 노란톡방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입력하시고 카메라 어플만 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터치하셔서 4989 잘 사고 잘 팔자라는 뜻이죠. 4989 코드번호 입력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걱정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차트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고 많은 투자 자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코스닥 차트, 코스닥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은 좀 더 약해요.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돼 있는 이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하다. 다우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 인상 기에도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반영은 안 됐지만 덜 밀리는 효과, 이런 효과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쏠릴 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사 가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된다. 자, 방이 있으면은 가장 큰 장부터 우리가 설치를 한다. 장을 설치하고 뭐 침대를 설치하고 책상을 설치하고 나머지 그다음에 뭐 화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자잘한 거를 놓겠죠. 배치를 이렇게 하겠죠. 주시장도 똑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먼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5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서 한 6조 정도 됐다가 살짝 줄었는데 지금 6조 가까운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선물도 지금
9월 만기 이후부터 2만 계약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도 끊기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이 나온 후에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뒤따라온다. 자잘한 것들 그 뒤에 배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코스닥이 따라온다. 상승률은 나중이 됐을 때, 이 상승장이 끝났을 때 코스닥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늦게 출발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느냐? 지금 코스피가 먼저 갔으면은 코스닥에서 덜 오르고 앞으로 오를 종목인데 아직 덜 올랐다.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코너이지요. 자, 주식 돈줄 포트폴리오, 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지금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태양광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조선주도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은 기존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나왔던 얘기고, 앞으로도 뭐 이게 대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산업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존에 저희가 6월부터 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이나 매매를 하고 있는데 벌써 128.17%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하락 구간에서도 이 종목 딱 두 번만 매매를 하셨다면은 내 계좌는 지금 2배가 되어 있을 텐데 다른 종목을 매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시장에 맞는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매우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그냥 뉴스만 나오는 거 말고 수급이 들어가고 팩트가 확인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정말 극소수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자, 시장이 좋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유동성 장색 때, 코로나 때 금리가 바닥을 칠 때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다 상승을 합니다. 유동성 장색 때는. 상승을 하는데 어떤 종목은 좀 많이 올라가서 한 2~3배 이상 가는 거고, 어떤 종목들은 조금 올라서 한 20~30% 오르는 거고, 다 오르는데 상승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올해처럼 안 좋은 시장에는 어떠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도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겠죠. 외국계 증권사가 됐던,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사가 됐던, 사모펀드가 됐건, 아니면 슈퍼개미가 됐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항상 벌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버셔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보는지를 보시면 돼요. 수급이 들어오는 쪽. 특정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만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한 2~3배씩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특정 구간에서는 이 한 종목의 2~3배가 아니라 5배, 10배까지도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입니다. 왜? 다른 데는 돈이 분산돼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산돼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쪽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몰리고 외국계도 몰리고 기관도 몰리고 그냥 세력성 움직임도 몰리고 이쪽에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종목도 10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산 쪽으로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도 저희가 2번 매매를 했죠. 100%가 넘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원래 제약바이오 쪽은 바이오 쪽은 성장주지만 제약주 쪽은 사실은 경기 방어성 종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요즘에야 신약 개발을 하면서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제약산업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뭐 전력이라던가 뭐 유틸리티 관련주들 있죠. 가스, 전력, 뭐 통신, 제약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던 경기가 나쁘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단 말이죠. 전기는 지금도 전기 없으면 여러분 이 방송을 못 보시겠죠. 자, 가스 겨울입니다. 가스 없으면 여러분들 난방 되시겠습니까? 통신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약은 먹어야죠. 병원에 가기 부담스럽다 해도 요즘에 병원비도 아주 높지는 않고 그리고 약값도 아주 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죠. 자, 그렇다면 초기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제약주 쪽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바이오주인데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 신약 개발 임상 3상 완료가 된다. 병용요법으로 해서 중국 헝루이제약 항소제약과 함께 이 병용요법으로 해서 간암 1차 치료제가 임상 3상을 마쳤고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의 20개월 구간을 돌파해냈죠. 21개월대를 만들었다. 기존에 단독요법으로 해서 위암 3차 치료제 때 자, 1차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신약 허가 신청, NDA 신청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1차 지표 충족시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HLB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죠. 자, HLB하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70% 가까운 수익률. AD테크놀로지는 2번 매매를 했죠. 삼성전자 대안주로 해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이하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타이밍 맞게 반등 구간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AD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NS텍 같은 경우도 제가 6월부터 해서 삼성전자 대안주로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종목을 볼 때는 SNS텍 내년부터 EUV 공정 쪽으로 해서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공장 증설에서 양산 준비는 끝났다. ASML에서 품질 테스트만 완료되면은 SNS텍은 삼성으로 바로 납품한다. 매년 수백억을 삼성에서 직접 투자했는데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마이크론에다 납품하거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SNS텍의 기술력을 보고 삼성에서 EUV 펠리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발표까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SNS텍 가장 기본이 되는 반도체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특이한 종목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 고전을 한 반도체주들 중순부터 해가지고 타이밍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요.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A는 손실인데 B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대응 전략 항상 저희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항상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구간 가면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다 공개해드리고 대응 전략 알려드리는 종목들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LIG 넥스원 방산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자, 히림 바로 떠오르셔야죠. 네옴시티. SY 바로 떠오르셔야죠.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주. 히림 같은 경우는 S&T 에너지나 히림 같은 경우는 이미 네옴시티에 진출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워낙 뭐 설계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영향이 깊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히림 같은 경우도 65%나 올라왔습니다. SY는 사실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열흘 남짓 됐는데 2주 정도 됐죠. 2주 됐는데 벌써 45%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우크라이나든 네옴시티든 모듈러 주택 쪽이 인기가 많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모듈러 주택이 뭐냐? 조립식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샌드위치 판넬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뭐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은 기술력 자체가 확 달라져 있다. 너무나도 좋은
친환경적인 모듈러 주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Y를 비롯해서 뭐 덕신하우징이나 범양건영 같은 종목들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제? 미리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 진입을 해서 선진입을 해서 기다렸다가 이런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마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봄에 우리나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력 뛰어나지 않느냐, 모듈러 주택 우리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할 때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우리나라에다가 지원해달라고까지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한번 움직이고 지금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자, 삼성과 이제 포스코 건설 쪽 해서 이제 1억 가구가 이제 우리도 네옴시티 진출하면은 관계자들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가구에 대한 모듈러 주택을 우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소개해 드렸고, 자, 선익시스템하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XR 관련주. 이게 메타버스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틈새 시장 이용해서 64%, 57%다 좋은 수익률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소수의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포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이런 종목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40초짜리 쇼츠 영상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해드린 영상만 보셔도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단 모든 종목은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타이밍에 맞게 들어가세요.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저항 구간입니다. 매도하세요 했을 때 뒤늦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슈가 있으면은 해당 이슈보다 시장에서 반영하기 전에 들어가서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바닥권에서 잡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처럼 계좌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니커 FNG 10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컵 이제 막 시작돼서 자, 오늘은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자, 한 달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전에 소개해드렸고 이미 40%가 넘는 수익률이 발생했죠. 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나온지 아시겠죠? 기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는 기간에 매매를 하셨다? 썩 좋지 못한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조정 구간, 쉬는 구간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것이고 뉴스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은 월드컵이 진행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진행되면은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치킨, 맥주, 기본이죠. 편의점 가서 또 구매를 할 것이고 온라인 광고 볼 것이고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볼 것이고 기본적으로 월드컵 수혜주는 싹 열려 있고 한 달 전에 싹 브리핑을 저희가 다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미리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자,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이고 여기는 좀 특수하게 개별 이슈도 나왔죠. 우리나라 망 사용료 때문에 해외에 이제 굉장히 큰 게임 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트위치 TV라는 곳이 VOD 영상 서비스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화질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수혜주와 함께 트위치 관련 반사이익까지 오면서 30% 수익. 여러분들 미리 이 월드컵 수혜주라는 걸 알고 미리 들어갔으면은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호재가 하나 있으면 다른 호재가 겹경사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가 없는 구간에서 뉴스가 나오면 잠깐 반짝 오르는 척하고 말아요. 이슈는 여러 가지가 함께, 두 가지, 세 가지가 함께 몰릴 때 더욱더 큰 주가의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두산 퓨얼셀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네옴시티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건설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건설주들이 한번 상승한 후에는 나머지는 뭐 본다? 여긴 친환경 스마트 시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나머지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을 함께 보셔야 된다.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다. 그중에 수소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대차 그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싶어 했다 말씀드렸죠. 친환경 도시입니다. 기본이죠. 자, 사우디 사막이 많고 물이 부족합니다. 해수담수 쪽도 보셔야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종목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JN케이터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람코에서 수소 추출기, LPG 이제 생산을 하면서 수소 추출기 쪽을 JN케이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 잡는다. JN케이터는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들 함께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2차 전지주 당연히 전기차 분야 보셔야겠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좌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슈와 계좌가 함께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가 살아있는지, 어떤 종목의 수급이 살아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에 입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황 체크해드리고 섹터 체크해드리고 종목들 대응 전략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입력하시고 요 영어로 링크 하나 뜰 겁니다. 터치해서 4989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런 돈줄 종목들 바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돈 줄라고 싶어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풍문. 여전히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네옴시티 관련주 아직도 사도 되나요? 거의 매일 들어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옴시티 관련주 지금도 사도 되냐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네옴시티라는 사업은 서울의 몇 배? 44배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 있는 곳에 서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남, 강북, 그리고 그 외 지역까지. 강동, 강서 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44배입니다. 이거 10년 안에 될까요? 안 됩니다. 2030년까지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안에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인기가 많은 것이죠. 지난 두바이 건설 때도 그렇고 과거에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날짜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맞췄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호를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련주 사도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예스입니다. 예스. 이미 빈살만 왕세자가 왔다 가면서 얼마? 40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조 원 규모의 MOU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굉장히 동선이 중요합니다. 자, G20 정상회담 이후에 오기로 했는데 하루 일찍 왔죠. 하루 일찍 오고 빠르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 다음 어디 방문하기로 했어요?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갔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을 갔나요? 우리랑 경쟁을 하는 일본인데 사우디에서 원유를 수출하고 할 때 가장 많은 원유를 또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우호국가이기도 한데 일본 안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선물을 안겨다 주고 일본은 안 갔어요, 여러분. 일본, 소위 말해 일본 패싱이 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도
빈살만 왕세자 온다고 준비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도 롯데호텔이랑 뭐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죠. 똑같습니다. 일본도 준비를 했었는데 일본은 당연히 한국에서 잠깐 들렸다가 작게 계약하고 본인들이 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관련주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한국이 핵심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년 1월에도 사절단이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엔터사에서 방문을 해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고 이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이런 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내년 1월 정도에 잘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엔터 그룹주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SM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도 될까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테마다. 그리고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건설 경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 해서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대장주 한미글로벌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자, 보시면 교육 영상에 저희가 40초짜리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차트 올려드리고 핵심 네옴시티 대장이다. 기술적으로 추세 상승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매매할 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매매할 때는 저희가 이 40초짜리 영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매할 때 올려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했다, 주의하셔라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한 번 올려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1차 목표치 도달하면은 말씀드리고 2차 목표치 넘어가면은 그 다음 목표치까지 설정해 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목표치를 넘어가면은 대응 가격을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를 이렇게 노란톡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겠죠. 입장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이런 대응 전략 보시고 이 돈줄 종목들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초인데 40초도 할애하기 아깝다라고 하면은 주식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종목을 보는데 내가 40초도 공부하기 어렵다? 그럼 주식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예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 40초인데 내가 화장실 갈 때 하나, 올 때 하나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40초씩만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대응 전략에 맞는, 이 가격에 맞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글로벌 기존에 저희가 첫 번째 매매할 때 12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려드리고 저 마지막 양봉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양봉 요거는 저희가 슈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날까지 하고 마지막 양봉은 이건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마지막 양봉은 못 챙겼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죠? 저희가 정리한 요 저항구가 났으니까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린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재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이고 실력인 겁니다.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만 사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이 3만 원 구간 돌파한 후에 눌림목까지 확인해서 저희가 재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58%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적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뭐 다스코도 있고 뭐 최근에 뭐 SM 같은 경우도 있고 SY 뭐 범해한건영, 덕신하우즈 많은 종목들 소개해드렸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40초만 투자하세요. 40초만 투자하세요. 이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사라는 거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제가 핵심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큰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승 후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현재가 11,000원 부근에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구간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고 이 구간 살짝 흔들기는 나왔죠. 이 구간 유지만 해주고 위쪽으로 다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 양봉의 상단 3분의 1 지점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죠. 중심만 지켜줘도 강한 종목인데 3분의 1을 지켜준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3,000원 다시 한번 재돌파하고 다음 목표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11,000원 이탈하면 조금 기다리세요. 11,000원을 유지할 경우에
아주 강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뭐 대장으로 가장 먼저 치고 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올라간 후에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쉬고 있어요. 방금 전 종목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초반에 출발할 때, 이 종목도 초반에 출발할 때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죠. 근데 처음에 포착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주식만 보시는 게 아니라 본업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면은 한 차례 올라가는 거 놔두세요.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받으면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8,500원 전후 구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협상하기 직전이죠. 어떻게 협상할 건지 지금 서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함께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면은 바로 40초 영상으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4989 참여코드 4989만 누르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지적 돈줄 시점. 자,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한 주간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모아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라서 매도를 할 수가 없다. 종목을 너무나도 좋은 종목을 많이 줬는데 저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종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나도 많으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가장 어려우신가 봤더니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온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자, 카카오를 많은 가격대를 봤더니 104,500원 전후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53%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평균 보유 비중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카카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왜 힘드냐? 카카오는 고점에서부터 지금 73.12%나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자, 10만 원 중반 구간이면은 이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하락의 중심보다 약간 아래쪽이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카카오는 어떤 종목입니까? 우리 유동성 장세 때에 이 주식 투자 신드롬을 몰고 온 기업이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부터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부터는 안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투자를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 국정감사의 핵심 타겟이 된 게 카카오였습니다. 이때부터 카카오는 이제 보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도 가급적이면 노리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 타겟으로 카카오를 설정을 한 겁니다. 김범수 의장 수차례 불려나가서 청문회 불려나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개인 투자자들 못 살게 구느냐, 왜 개인들 골목 상권을 침해하느냐, 왜 쪼개기 상장하느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카카오만 한 건 아닌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하는 것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지금 반등 타이밍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 구간까지 와 있으니 어려우실 게 당연해요. 거기다가 뭐예요? 글로벌 긴축 시작 확대. 아까부터 시황 설명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성장주들은 긴축이 시작되면은 자금이 쓱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금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이 종목이 4만 원대를 찍습니다. 17만 원을 넘었던 종목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간과하시는 게 이 카카오는 바닥에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30%나 넘게 나왔습니다. 31%.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10만 원대에 보유하신 분들, 뭐 9만 원대에 보유하신 분들 다 손실이 크시겠지만 이 밑에서 바닥권에서 30% 수익 난 사람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이 종목이 30%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매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단기적으로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요만큼 반등 나온다고 해봐야 티도 안 나죠. 내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라면 카카오 그냥 안 들고 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화재 났을 때 말씀드렸죠. 저라면 이 종목 안 들고 갑니다. 저라면은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월드컵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제가 최근에는 이번 주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엔터 콘텐츠주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너무나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보셔야 되고 이게 웹툰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엔터 투자한다 얘기 나오고 나서 관련주들 다 올라갔죠. 미리 알 수 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국부펀드가 투자를 안 해도 움직이기 직전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카카오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좀 오래 기다리면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 한 7,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겠죠. 이 이상 가는 거는 그거는 또 그때 상황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카카오를 들고 기다린다? 10만 4,500원에 매수하신 분이 7, 8만 원 온다고 만족하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라면은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손실 때문에 너무나도 이 종목을 매도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 8만 원 정도까지 홀딩하셨다가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한 차례 교체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만 원만 줘도 그냥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카오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종목은 더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84%. 반등 구간에서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 나왔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온다. 이 정도는 나오니까 하락이 깊은 만큼 기대감 정도는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돈줄 종목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정확하게 났죠. 자, 이 검색기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100명 정도만 100명 정도 선착순으로 해서 100명 정도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문자 샵 3989 이재선 이쪽으로 치시거나 아니면은 검색기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100분 선정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단기적으로 74% 나왔습니다. 30% 나온 카카오하고는 크게 비교가 되고 있죠. 반등이 나와도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검색기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종목을 두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차량용 부품주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잠시 후에 쇼츠 영상을 방송 끝나고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가격만 보세요. 28,100원 구간에 있고 기술적 반등 나오기 직전입니다. 한 차례 반등 나오고 휴식 취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화상으로 회담했다라고 하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차폐 관련 쪽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13,700원 한 차례 저항 맞고 쉬고 있는 구간에서 중심선 구간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줄 검색기 나는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문자 발송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100분이니까요. 오늘 이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반이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